국토의 정중앙 양구군에서 열리는 천원전 4강전, 이제 결승까지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홍무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결승 티켓을 앞둔 4강전인데요. 이 두 기사한테요, 자기 자신이 좀 적일까요? 아니면 상대가 좀 적이 될까요? 이제 두 선수 모두 아직 신예 선수들이고 아직 경험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에 있는 상대와도 싸워야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런 흔들리는 마음도 잘 다스리는 것이 이번 준결승의 아주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정보 보러 가시겠습니다. 2025 양구군 국토 정준왕배 천원전 대개요입니다. 출전 자격은 2006년생 이후 출생 프로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는 2000년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확실히 신예 선수들한테 좀 더 문호를 넓히면서 신예 선수들의 발굴과 신예 선수들의 각축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대회 방식은 본선 16강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만큼 선수들한테 조금의 긴장감이 더 실어질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더욱더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시간 누적 방식으로 치러지고요. 각자 10분에 추가 20초가 주어집니다. 상금은 우승 1,000만 원, 준우승 4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다음은 대진표입니다. 지금 현재 결승전을 향해 4강전을 펼치는 선수가 4명이 있는데요. 오늘의 대국은 최민서 선수와 조상현 선수가 대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편에는 임경찬 선수와 허재원 선수도 올라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허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김기현 선수를 꺾고 올라왔어요. 네, 근데 김기현 선수가 김은지 선수를 꺾고 올라왔잖아요. 네, 최상위 랭커인 김은지 선수를 김기현 선수가 꺾고 올라왔고, 그렇게 기세를 탄 선수를 허재원 선수가 또 꺾고 올라오면서 확실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상향 평준화됐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상당히 치열한 4강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대진표를 보고 오니까 오늘 경기하는 두 선수의 강점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해설위원님, 두 선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네, 최민서 선수의 바둑은 저희가 8강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좀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면서 초반을 좀 풀어가고, 네. 승기를 잡은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이기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실력을 보여줬고요. 네. 특히 조상현 선수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2024년도에 하찬석 국수배에서 김은지 선수를 꺾고 우승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펼쳐질 이 준결승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양구의 청춘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이 시합은 청춘체육관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프로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들까지 함께 시합을 네. 하면서 굉장히 열띤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준결승전은 최민서 4단과 조상현 3단이 맞붙게 됩니다. 최민서 4단입니다. 2007년생으로 20년에 입단을 했고요. 2025년 성적은 10승 5패로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다음은 조상현 3단입니다. 2008년생이고요. 상당히 최근에 입단을 했네요. 2023년에 입단을 하였습니다. 최근 성적도 7승 4패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오늘 대국 시간 누적 방식 각자 10분에 추가 20초가 주어집니다. 조상현 선수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조상현 선수가 과연 어떤 초반을 들고 나왔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조상현 선수는 사실 입단한 지는 지금 한 2년 차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신예 기사인데, 네. 작년에 2024년도에 김은지 선수를 결승에서 꺾고 깜짝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여준 그런 이 선수에 대한 모습이나 이런 파괴적인 모습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요. 그때 이후로 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신예 선수로 좀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요즘엔 또 약간 한동안 뜸한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어질 이 준결승까지 오랜만에 또 조상현 선수가 올라왔는데, 본인 스스로도 다시 한번 우승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초반 포석은 3선으로 두 수를 두어가면서 비교적 차분하게 두어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승 1전 1패라고. 단 한 판밖에 두지 않았어요. 네, 두 선수 모두 아직 프로 입단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좀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연습이나 그런 같이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아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초반 포석에서 선수들의 스타일이 좀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네. 해설자님은 포석만 보고도 기풍이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최민서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제 전에 벌어졌던 8강전에서 스미레 선수에게 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좀 과감한 기풍을 가졌다라고 좀 느껴졌고, 그래서인지 이 준결승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상현 3단은 어떤 기풍일까요? 조상현 선수는 이제 입단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신예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이제 좀 알려졌던 것이 어느 하나 좀 흠잡을 부분이 없다. 초반부터 수익기까지 모든 네. 부분이 조금씩 다 안정적으로 돼 있고, 하지만 그 말뜻은 사실 어떤 부분이 딱히 강점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제 이 부분이 조상현 선수가 앞으로 좀 정상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박정환 선수도 이제 정상권에 올라서면서부터 무결점 바둑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네. 이제 무결점 바둑으로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다 이런 좀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조상현 선수도 지금 사실 모든 부분이 부족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무결점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앞으로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더 성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이 양국은 국토 정중앙배에서 성장을 이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기 초반에 역시 최민서 선수 과감하게 붙여갔어요. 이 수는 네. 과감한 걸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많이 두는 수일까요? 둘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더 과감한 느낌이 들죠. 사실은 흑이 이 백을 공격하려고 협공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실 백이 여기 받아놓는 것이 무난하거든요. 네. 하지만 최민서 선수는 먼저 붙여가면서 상대가 어떻게 받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내 수를 결정하겠다 하는 좀 능동적인 그런 작전을 두어갔습니다. 최민서 선수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수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흑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네. 이어두는 것은 사실 그냥 너무 침착한 느낌이 들어서 뭐 무난하지만 뭐 크게 뭐 모날 것도 없는 그런 좋은 수법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끊어서 늘 때 뭐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백도를 끊어가면서 두는 그런 좀 과감한 작전도 눈에 띕니다. 두 가지 모두 둘 수 있는 그런 수법으로 보여요. 네. 끊어갔습니다. 조상현 선수의 기풍 자체가 좀 초반부터 상대를 막 압박하는 그런 작전보다는 중반까지 길게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상대를 압박하는, 좀 잽을 던지는 걸 좋아하는 그런 기풍의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뭐 그렇게 크게 무리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최민서 선수는 좀 더 초반부터 과감하게 두는 작전을 많이 두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두어가는 최민서 선수와 그걸 받아치는 조상현 선수의 이런 초반이 예상이 됩니다. 두 선수의 티키타카가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티키타카 포인트가 있으면 해설자님께서 하나씩 잡아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8강에서 이제 최민서 선수가 너무 좋은 내용으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바둑의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홍무진 해설위원님께서 상당히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최민서 선수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고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갈 그런 유망주라고 생각이 확 들게 하는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꼭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백은 붙이는 수도 둘 수 있을 것 같고 끊고 단수 치는 수도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수의 차이는 뭘까요? 두 개 다 사실 똑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똑같아요. 네, 네. 백은 붙여도 어차피 흑은 밀어갈 거고요. 네. 백은 어차피 다시 여기를 끊어야 돼요. 끊고 단수 치고 네. 따내고, 그리고 이제 백은 빵 때림을 했지만 흑도 두 점을 좋은 모양으로 잡아가면서 흑은 우변을, 네. 백은 상변을 가져가는 그런 바꿔치기의 정석입니다. 백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변호더가 진행이 되면 상변을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우변 쪽을 누르는 그런 행마를 해야 할까요? 일단 상변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백이 가져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우변의 흙 모양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진행이 됐을 때 네. 물론 여기를 이렇게 젖혀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흙이 여기를 딱 띄어서 103점을 공격하는 것과 우변을 키우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은 사실 우변의 이 흙 모양이 좀 골이 깊어진 느낌이 들죠. 심지어 5선으로 집이 나게 된다면 이거 너무 큰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사실 백은 아마 이 자리를 둬서 네. 어느 정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키우는 거,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초반에는 이렇게 중요한 곳이 어딘지 찾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근데 두 선수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그 수법은 어렵지 않게 찾아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전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사실 조상현 선수가 2023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네.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신예 대회에서 이제 신예 중에 최강이라 불리는 김은지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 모습에서 이 선수가 좀 굉장히 한 방을 가지고 있다. 네. 사실 딱 저는 그 겉모습이나 대국하는 모습이나 이런 기풍을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침착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한 방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가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침착함 뒤에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도 굉장히 네. 좀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고요. 이번 대회마저 이제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사실 신예 대회에서 벌써 연거푸 2년 연속 우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앞으로 더욱 더 크게 되리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반해서 최민서 선수도 지금 본인의 최고 기록이거든요. 준결승 진출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국토 정중앙배에 거는 이 기대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준결승까지 올라오면 적이 상대이냐 나이냐를 이제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 질문이 이 두 선수한테 굉장히 좀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좋은 멘트를 했네요. 지금 현재 흙은 나래자로 우변을 받는 게 아니라 붙이고 늘면서 조금 더 압박을 주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조상현 선수의 스타일일까요? 네, 지금은 사실 흙이 네. 약간 억지스러워 보이는 그런 행마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 이런 격언을 딛고 네. 좀 흙의 모양을 크게 지우는 선택을 했는데 사실 지금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흙의 집을 최대한 크게 키우는 것도 좋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래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붙이는 수는? 이제 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백의 약한 돌에 붙여서 행마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백돌에 대한 공격권은 더 이상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흙이 나를자로 지킨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5선까지 집이 나면서 크게 좀 집이 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흙은 흙집을 좀 더 크게 가져가고 네. 백은 본인의 모양을 좀 더 두텁게 만드는 그런 진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선수의 2025 성적이 두 선수 다 매우 좋아요. 조상현 3단은 13판을 둬서 9승 4패를 기록을 했고요. 최민서 선수는 16판을 둬서 10승 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성적이면 엄청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괜찮다, 괜찮게 뒀다 이런 느낌인가요? 이제 뭐 신진서 선수나 이제 박정환 선수 같이 최상위권 기사들한테는 약간 아쉬운 성적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바둑계가 사실 지금 굉장히 선수 풀이 넓은 상황에서 네. 이런 신예 선수들이 그 정도의 성적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 두 선수 모두 노력도 열심히 하고 또 시합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백이 찌른 수는 끊으려는 수는 아니죠? 끊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끝낸다는 것이 네. 이제 뭐 집을 전부 뭐 박살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끊어서 네. 흙한테 이런 식으로 우영을 만들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다. 좀 더 효율적으로 끝내게 하면서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아, 기깔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활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흙집을 다 깨기에는 이미 이 우상기의 흙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백이 어떤 발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백은 최대한 활용을 빨리 끝내고 선수 잡고 이제 마지막 큰 자리인 여기를 딱 젖혀가면서 상변을 키우는 그런 작전을 두어가리라 생각이 되네요. 네. 단수를 쳤습니다. 이 수는 활용을 당하긴 해도 나도 하나 치고 네, 들어가겠다 그런 그렇죠. 건가요? 잊고 그 다음에 이제 막겠다는 뜻이죠. 네. 뚫는다는 것은 두 점이 바로 잡히니까요. 그래서 막으면은 아까 같이 똑같이 만약에 여기를 끊게 되면은 네. 이 교환이 약간이라도 이득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오. 또 상대가 손을 돌리면 네. 여기를 중앙으로 툭 끊어갑니다. 그럼 이 한 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래는 늘어야 되는데 네. 한 점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백이 모양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어주면 그때 맞고 백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그때 잡으면 네. 백 모양이 조금이라도 우영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나쁘지 않은 수법으로 보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이 수는 좋은 수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수법이 나왔고요. 사실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양이 네. 지금 이렇게 되는 모양이 최민서 선수는 우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점을 내주더라도 네. 좀 깔끔한 모양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네. 백이 실리도 많이 손해봤고 네. 그리고 백의 안영도 지금 만약에 이었다면은 100% 살아있는 모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한 70% 살아있나요? 이거는 많이 못 이런데 날짜를 딱 맞게 되면은 백이 살아있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안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약간 초반부터 때이르게 최민서 선수의 이상한 수가 나왔습니다. 약간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양을 좀 중시하는 그런 기풍이 느껴져서 좀 그런 수법을 모양을 좀 중시하는 수법을 두어 갔는데 네. 모양은 좀 깔끔할지 몰라도 실리적으로 너무 큰 손해를 보면서 지금 흙이 조금이라도 우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심지어 흙 모양이 오히려 더 깔끔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게 그냥 두 점을 먹어갈 것 같은데요. 약간 횡재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한 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는 상대가 이렇게 버리는 것을 기대하고 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잡기 전에 하나 지나가는 길에 단수를 쳐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민서 선수가 방향 좀 판단 착오가 나오면서 조상현 선수는 초반에 약간 횡재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 그랬는데 진짜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한 10,0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5만 원 받은 거죠. 5만 원 받은 그런 거죠. 그래도 3변에 좀 큰 자리인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건 잘 찾아갔는데요. 네, 여기는 워낙 좋은 자리여서 잘 두어갔고요. 네. 확실히 이 진행만 봤을 때는 흙이 좀 잘 풀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민수 선수가 상변에서의 어떤 큰 집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백이 늘지 않고 손 빼는 것은 단수를 맞는 게 정말 아픈가요? 이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여기 아파요. 맞게 되면은 네. 이 백돌들이 전부 다 휘청거리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늘어나야 백이 어떤 하변에서의 발언권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뒀을 때 모양이 좀 커지죠. 네. 네, 거기는 절대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100번 둬도 100번 다 늘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흙이 단수 치는 게 워낙 좀 파괴적이기 때문에 네. 느는 것은 정수로 보입니다. 다음 수는 하변이 될까요? 아니면 좌상기 쪽이 될까요? 네, 좌상기로 2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저는 3-3 파는 게 좀 무난하다고 느껴졌는데 네. 3-3 파게 되면은 그래도 백이 상변에 꽤 큰 집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는 이 상변의 집만 좀 없애면은 우변의 흙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상변에 좀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작전을 두어갔습니다. 네. 해설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변 집은 몇 집 정도로 지금 딱 보면 좋을까요?
지금 우변집은 거의 50집 가까이는 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50집은 조금은 약한 느낌이 드는데 네. 여기 빵 때리고 추후에 이렇게 젖히는 것까지 교환이 된다고 보면 거의 50집 정도는 확정가가 됐고요. 하변에 5집까지 해서 55집 정도가 확정가이기 때문에 네. 사실 흙은 이 상변만 좀 지워낸다면 백이 그렇게 큰 집이 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상현 선수도 이런 형세 판단을 통해서 상변에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작전을 두어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프로들은 집을 먼저 세워보고 그걸 바탕으로 어딜 둘지 조금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상변에 붙이고 늘어갔고요. 백 입장에서는 지금 끊는 자리가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지켜야 하나요? 지키면 제일 무난하죠. 사실 호구로 딱 받아서 네. 흙은 물론 이제 쉽게 안정을 취했지만 네. 백도 다시 한번 좌변의 큰 모양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두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최민서 선수가 만약에 이 바둑을 만만치 않다라고 본다면 사실 이렇게 호구 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기에 이 우변에서의 접전에서 좀 내가 손해 봤다. 이 바둑은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두어가야 된다라고 느낀다면 저런 수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빌드업이었나요? 이게 사실 네. 그러니까 지켜서 받을 때 한 번 더 두면 네. 좌변에 굉장히 큰 모양이 생기죠. 하지만 지금처럼 여기를 붙여간 것은 흙이 똑같이 벌렸을 때 계속해서 상변을 노려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러고 나서 다시 지키면 네. 흙이 너무 쉽게 좌변을 다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민서 선수는 지금 우변에서의 이 접근전이 좀 많이 손해봤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법보다 확실히 적극적인 수법으로 지금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적극적인 바둑과 적극적인 수를 구사하는 최민서 선수다운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상변 흙을 압박할 수 있는 수가 있나요? 아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은 그냥 뭐 좀 편하게 받아둔다면 이 정도, 네. 상변을 좀 노리면서 받는다면 한 칸 정도로 해서 한 흙은 칸이요. 어차피 손을 돌릴 거예요. 네. 손을 돌리면 이제 백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응원군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흙에 대한 공세를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흙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이제 흙 공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좌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압박을 해갔습니다. 이거는 어깨를 짚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민서 선수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일단 사실 흙돌이 네.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민서 선수가 원하는 것을 좀 저희가 유추를 해본다면 흙한테 어떻게든 좀 쌈지를 뜨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받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안에서 최대한 이렇게 좀 굴욕적으로 살게 하고 크게 지어가겠다 백 모양을 이런 식으로 좀 작전을 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백 입장에서 이렇게 두고 싶다고 해서 흙이 이렇게 다 받아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아직까지 이 백에 대한 모양도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고 네. 백돌에 대한 안형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백이 두는 수법이 약간은 좀 무리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도 일단 받아주었습니다. 이게 과감하게 둔다는 게 어떨 때 보면 되게 무서운 상대이기도 한데 어떨 때 보면 너무 과한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 그거의 중심을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숙제가 될까요? 최민서 선수가 초반에 사실 이 우변에서의 진행이 어렵다고 봤다면 저런 수법을 안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조금 나쁘다고 봤던 것 같네요. 이제는 좀 느껴집니다. 이 두어지는 수법에서. 네. 선수들의 마음까지 수에서 좀 느껴진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바둑돌이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시청자분들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네.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해하면서 좀 바둑을 보신다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보는 입장에서. 네, 흙이 치받은 수는 중앙 쪽을 그냥 막히지 않겠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백은 여기서 어딜 둬야 하나요?
지금 사실 백이 이런 식으로 씌우는 거는 네. 백 모양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있고 네. 하다못해 여길만 끊어가도 사실 흙에 대한 공격보다는 백의 모양에 대한 엷음이 더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정도 그냥 정리했으면 손 빼야 돼요? 네, 지켜서 아. 끊는 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아, 네. 날일자로 씌워갔습니다. 일단 칼이라도 뽑은 이상 무라도 썰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줘라. 받아주면 내가 그때 좌변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수위인데요. 네,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죠. 네. 이렇게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좌변을 건설하겠다 이런 뜻인데 조상현 선수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네, 끊어갔습니다. 거길 딱 끊기고 나니까 베개 이 모양들이 이런 식으로 젖히고 네. 이런 데 붙이는 약점도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붙이는 약점도 있고 그리고 이런 데 늘게 되면 백세점에 대한 안형도 좀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백이 상당히 엷어 보이거든요. 그럼 백은 어떻게 해야죠? 일단 그래도 중앙을 지켜야 되나요? 네, 백은 칼을 뽑았기 때문에 뭐 네. 늘어서 늘 때 뭐 이런 식으로 사는 모양을 취해서 어떻게든 네, 상변의 공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수를 하나 쳤네요. 흙은 일단 한 점을 살려야겠죠? 아닌가요?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살리는 건 절대고요. 네. 이제 막아서 어떻게든 끊어가겠다는 뜻인데 흙은 여기를 하나 막아두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딱 젖히게 되면은 두 점머리를 하나 때려 놓고 백이 안 좋은 모양으로 받아둘 때 상변을 그냥 쉽게 살아두면은 백이 뭔가를 씌워서 뭔가를 과감하게 두긴 했는데 네. 얻어낸 거는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최민서 선수가 이 상변에 대한 공격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지 못한다면은 네. 백이 좀 때이르게 빚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강전 바둑이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반대로 스미레 선수가 공격에 대한 미련을 조금 버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최민서 선수가 상변에 조금 미련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좀 준결승이라는 큰 무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두 선수가 냉정할 상황에서 좀 냉정을 찾지 못하고 좀 더 과감한 선택을 하다가 쉽게 좀 빚에 빠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최민서 선수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두 점을 젖히는 수만 보이나요? 어쨌든 흙은 아직까지 상변이 100% 살아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 활용을 해놓고 살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한가하게 뛰고 이렇게 두다가는 상변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흙은 지금 둔수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백이 받아주면은 네. 그때 뭐 여기를 하나 젖히겠다. 백이 모양이 너무 안 좋죠.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고 싶은데 네. 가만히 늘어두면은 백이 잡으러 올 수가 없죠. 여기를 하나 끊어버리면은 나갈 때 먹여치고 양단수. 네. 여기다 단수 치게 돼서 그림같이 걸리게 됩니다. 그림같이 걸리게 된다는 말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네, 있는 교환까지는 그냥 필수적으로 해도 되는 교환인 것 같고요. 저기 백이 있긴 이어야 되는데 네. 이 두 점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두 점머리 두면은 뭐 이렇게 이어야 되나요 이걸? 이거 치받으면은 네. 한 번 더 붙일 것 같아요. 거기까지요. 네, 붙여서 만약에 백이 젖혀서 반발을 하면 네. 끊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으면 단수 쳐서 이렇게 바로 따먹히게 되기 때문에 네. 백이 상당히 괴로운 모양입니다. 흑의 입장에서 약간 신바람 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백이 어떻게든 좀 흙을 끊어서 가두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 감싸고 있는 백의 세력의 모습이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백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초반은. 조상현 3단이 안 붙이지 않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붙여가겠죠. 붙이는 것까지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붙여서 백한테 어떻게든 우영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딱 살아버리면은 행복한데요. 네, 흑이 너무 기분 좋아 보입니다. 아, 백의 입장에서 뭔가 꼬였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계산했다시피 우변 쪽은 거의 다 50집 정도가 이미 나 있는 상황에서 백이 상변도 흑이 살고 좌변 쪽에서 뭔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백 입장에서는 집이 너무 없기 때문에 때이른 비세에 빠지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그래도 일단 어쨌든 백이 여기 외세를 어느 정도 가졌기 때문에 네. 이 흑 5점을 좀 공격하는 수법을 두어야 되겠죠. 아, 근데 이게 공격을 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오면은 흑이 그냥 이렇게 호구로 받아서 그렇게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끊어간다고 하면은 이 너무 좀 작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사실 원래 백집이었기 때문에 흑이 그냥 이렇게 손을 돌려버려도 별게 아까 없다. 말해주신 것처럼 흑이 이미 50집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상변에 늘어난 것까지 하면 60집이 넘거든요. 네. 네, 백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있는 수를 교환을 해두지 않고 바로 끊어갔습니다. 흑은 이제 단수 쳐서 살릴 수도 있고요. 이 세 점을 네. 이렇게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살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흑도 어렵지 않게 이 세 점을 살려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작전은 이 세 점은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가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큰 자리 두고 상대에게 내주고 이렇게 벌려서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둘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볍게 두는 것이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과연 조상현 선수는 가볍게 둘 것인가? 이 단수를 쳤다는 것은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네, 버리겠다는 뜻 같습니다. 네. 백돌이 먼저 이 세 점을 잡기 전에 확실하게 단수를 쳐서 이제 상변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네. 여기 있는 것과 빠지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상변은 완벽하게 살아있고요. 이제 여기서가 좀 흑의 선택의 기로인데요. 혹시 단수를 2번 쳐서 3점을 그냥 바로 죽이는 것은 득이 없을까요? 여기요. 네네. 이렇게 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아깝나요? 약간은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둬도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지금 상황에선 워낙 걸치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걸쳐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굳이 교환을 해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손을 빼었습니다. 위쪽으로 둘 줄 몰랐는데요. 왠지 모르게 뭔가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나래자로 걸쳐갈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한 칸을 띄었다는 것은 집보다는 그냥 모양을 지우는 쪽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 뜻일까요? 네,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날짜로 낮게 두면은 네. 백이 협공을 당했을 때 좀 더 바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는 이미 챙겨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 좌쪽의 모양을 지우는 것에 좀 치중하는 수법을 두어갔고요. 맞고 늘면 이렇게 뭐 이어서 네. 최대한 두텁게 두면서 백 모양만 지워낸다면은 흑이 확실히 집이 많기 때문에 좀 내가 우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작전인 것 같고요. 백 입장에서 지금 현재 늘고 이어서 정석 진행이 될 텐데 꼭 하변을 한 칸을 띄어야 할까요? 근데 한 칸을 띄는 것은 네. 너무 발이 느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다면 이걸 말씀하신 거죠? 네. 이걸 이렇게 한 칸을 띄면은 흑이 그냥 하나 벌려놓고 잡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날짜 두면은 더 이상 해볼 데가 없거든요, 사실. 벌써 없어요.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모양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약간 끝내기로 거의 돌입하는 모습이라서 네네. 한 칸 띄는 것보다는 이을 땐 좀 더 좌변을 둬서 어떻게든 변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실 한 칸 뛰는 게 당연한 자리죠. 한 칸 네. 뛰거나 날짜로 받아두는 것이 워낙 좋은 자리지만 지금은 흙이 좀 더 실리로 앞서 나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의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수한 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백의 다음 수. 그냥 잡았네요. 좀 침착한 수가 나왔네요. 좀 느린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세 칸을 둬서 네네. 흙을 좀 압박하는 수법을 둘 줄 알았는데 일단 무난하게 잡아뒀습니다. 좀 천천히 따라가려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는 걸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은 아닌데 네. 일단 이제 최민수 선수는 쉽게 좀 판을 그르치기보다는 천천히 상대를 따라가는 수법을 선택했고요. 네. 이 선수가 후반에도 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실리로는 많이 뒤쳐져 있지만 천천히 따라가면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회 자체로 10분에 20초 피셔기 때문에 상당히 속기 대국이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은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토 정중앙배가 네. 하루에 한 판씩 두는 게 아니라 지금 8강에서부터 하루에 3판을 연속해서 두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평소와는 좀 다른 그런 컨디션이 되거든요. 네. 이제 바둑이 아무리 유리하다라고 해도 이제 연달아 이뤄지는 시합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좀 지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좀 판을 후반전으로 분리하더라도 쉽게 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길게 좀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작전 중에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민운수는 두터운 곳인가요? 정말 길게 보고 있네요. 사실 많이 길게 본 수인가요? 저는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날짜 둬서 네. 끊는 약점과 어떤 흑 세 점에 대한 그런 공격도 좀 노리는 수법을 둘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두터우면서도 흑의 실리를 좀 지워가는 그런 수법을 두었고요. 백은 상변 쪽 중앙에서 집을 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 조상현 선수가 둔 수가 하변의 실리를 다 가져가면서 네. 흑의 약점까지 방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수는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럼 약간의 방향차고 느낌이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인공지능은 뭐 집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하지만 네. 이제는 이 중앙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바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좀 더 줄어드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좌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좌변 쪽으로 다가갔을 때 확실히 흑이 하변에 날일자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제 뒤늦게라도 이 흑의 약점을 좀 노려가는 거죠. 오, 시오 같습니다. 중앙 쪽 백 모양의 견제한 수일까요? 네, 중앙 백도 견제하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백이 흑의 돌을 끊어갔을 때 딱 마늘모로 해서 중앙 진출에 쉽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의 약점도 어느 정도 보강을 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저곳은 급소인가요? 그러니까 흑의 모양을 좀 깨겠다는 뜻이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씌어가면은 젖혀서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연결을 하겠다. 흑의 실리를 다 지울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네. 흑은 뭐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것보다는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실리는 조금 깨졌지만 어쨌든 중앙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게 되면 중앙에서의 백의 힘도 좀 약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흑도 그냥 받는 것보다는 늘어서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민서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든 좀 변화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조상현 선수가 정확하게 수순을 조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밀어간 수는 자연스럽게 찌르고 나가겠다 그런 뜻일까요? 네, 그런 거겠죠. 여기 끊는 것은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니까요. 네. 딱 끊기면은 네, 이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밀고 나올 때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겠다. 좋은 것 같습니다. 흙의 모양이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 들죠. 아, 흙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광활한 중앙에 뭔가 내 돌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쓰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쓰면 그만큼 또 이제 확률이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변화의 여지도 줄어들고 네. 백의 모양이 이제 다 지워지게 되면은 백이 역전할 부분이 점점 더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덧 17집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거 잔잔하게 갑자기 집이 없어지더니 흙이 정리를 또 잘하고 있는 느낌이 또 드는데요. 네, 최민서 선수가 좀 확실히 준결승까지 올라오는 큰 무대다 보니까 네.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초반부터 의욕적인 수법으로 많이 잘 두어갔지만 확실히 좀 의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힘이 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4강이잖아요. 네, 그전에는 8강과 16강이 많았기 때문에 첫 4강인 만큼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사실 결승이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됐을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참 조상현 선수가 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입단하고 바로 다음 연도에 네. 이제 신예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이 대회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큰 승부에 강한 선수라고 봐도 될까요? 네, 큰 승부에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이 들고요. 이 선수가 입단 전에도 보면 하나생명배 어린이 국수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이 대회가 이제 전 세계 대회로서 어린이 대회 중에서는 사실 제일 큰 대회거든요. 네. 상금이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는 어린이 대회에서 제일 크고 좀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대회인데 이런 대회에서도 우승을 한 경력이 있고 이제 입단을 해서도 바로 우승을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 선수가 큰 승부에 강하고 한 방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대단한 선수네요. 네,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바둑 내용을 보면은 초반에 연구를 한 것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타개하는 모습까지 네. 별로 흠잡을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상대의 실수를 잘 캐치하면서 또 무리하진 않고 판을 정리해가는 지금 정리해가고 있거든요. 네, 이 모습 자체가 상당히 노련하다. 나이에 비해 많이 노련한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변 쪽에 흙집이 거의 20집 가량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도 흙이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상변 중앙 쪽에 집을 내야 하는데 또 우변 쪽에서 흙돌이 나와 있으니까 또 집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억지로 이런 식으로 상변에 집을 만들고 싶어도 네.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흙이 키우게 되면은 아, 지금 서로 가져가게 되면은 네. 백이 불어난 것보다 흙이 불어난 게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이 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백 입장에서 좀 곤란한데요, 이거. 최민서 선수 입장에서는 이 초반에 여기를 단수 쳐서 흙에게 빵 따냄을 준 이 작전을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너무 좀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상변에서 미련을 버리고 좌변 쪽으로 크게 키워갔다면 바둑은 아직 모르는 거의 5대5 승부였거든요. 근데 상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흙이 너무 잘 살아가서 바둑이 조금 빗에 빠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바둑을 보다 보면 좌하기 쪽에 사활이 도대체 뭘까? 되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네. 큐브같이 생겼는데 이 모양의 살은 뭘까?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아시나요? 굉장히 좀 어려운 모양이죠, 사실. 네. 프로들도 한눈에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모양인데 네. 지금은 그래도 백이 여기를 젖혀둔 것이 어느 정도 삶을 확보한 모양이에요. 아, 잠깐 설명을 하면 네. 시중 갔을 때 백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없다면은 사실 문제가 돼요. 흙이 여기 이렇게 붙이고 늘 때 여기를 넘어가서 먹여치면 네. 이렇게 따내서 잡히게 되는 모양인데 이제 최민 선수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젖혀서 방비를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돌이 여기를 오게 되면서 여기 귀에 있는 이 돌들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젖힌 수 하나로 귀가 살아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이런 속기 대국이지만 이런 사활에 대한 공부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두 선수 모두 속기에서도 정확하게 수익기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조상현 3단이 하변 쪽에 또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백이 젖히니까 받아주긴 실례 하면서 또 좌변 쪽으로 손이 갔어요. 이런 손뺨 상당히 자유로운데요. 네, 굉장히 좋은 수법으로 보이고요. 이제 좌변만 지어낸다면은 사실상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좌변을 들어갔고요. 좌변은 어렵지 않게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젖혀도 백이 여기까지 뭐 다 버티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여기 날짜 두면은 네. 오히려 백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백이 뭐 넘겨줘야 된다는 건데 이 정도 마무리하고 마저 이제 중앙까지 데려온다면은 이 바둑은 흑이 역전하기는 이제 백이 역전하기는 어려운 형세로 보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된다면 흑의 완승, 정말 완승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민서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좌변 쪽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백돌 죽는 거 아니겠죠? 근데 흑은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젖혀가면은 사실 이 백보다는 흑이 훨씬 더 강한 느낌이 들죠. 네. 미리 와 있는 응원군도 있고요. 하지만 흑은 굳이 뭐 바둑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젖혀 이어서 살려주고 그냥 연결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홍무진 해설위원님의 말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끝내기까지 가지 않아도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르게 판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조상현 선수의 마무리가 완벽했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무결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결점에 가까운 바둑의 면모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정말 안 좋은 모양이죠. 사실 네. 끊겼을 때 거의 대책이 없는데 이제 최민서 선수는 어차피 넘겨주면 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승부를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흑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잡힌 모습이죠. 이어도 막으면 늘 때 계속 타고 나와서 완벽하게 백이 잡힌 모습입니다. 네, 오늘 결승 티켓을 따낸 선수는 조상현 선수입니다. 흑불계승으로 판을 마무리 짓습니다. 네, 아쉬워하는 최민서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대국은 힘을 못 써봐서 더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본인 실력을 정말 못 보여줬거든요. 네. 사실 8강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조상현 3단 결승에 진출합니다. 차분하고도 차분합니다. 너무 잘 둬요. 네, 너무 좋은 내용으로 결승에 진출하면서 다시 한번 우승의 꿈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바둑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승부처가 따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최민서 선수가 초반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사실 준결승이랑 큰 무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들뜨고 기대도 많이 됐었을 텐데 네. 최민서 선수의 아쉬움이 좀 판을 통해서 많이 느껴졌던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네, 결승을 향한 도전이 최민서 선수는 이렇게 아쉽게 끝나게 되었지만 다음에 또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승에 진출한 조상현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조상현 선수 결승에 올라온 건 너무 잘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반대쪽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또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결승 또한 재밌게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강 경기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좀 팽팽한 한 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윤석 캐스터 해설위원 홍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